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캐스팅 목록에 오르게 될까요? 오늘도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게다가 낙폭을 점점 키워가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저희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라면 시장은 선택할 수 없지만 종목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내일 시장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만큼은 오늘 힘들었던 시장 조금 내려놓고 좀 즐기면서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저희 방송 지금 TV로 나가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이 화면 들어오시면 TV와 똑같은 화면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시간 방송만의 또 다른 재미, 바로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소통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방송 보시면서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감회도 나눠보시고 또 재밌는 부분, 좀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든 의견, 한 분 한 분의 의견 모두 소중히 여기면서 더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시청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을 가장 잘 보는 그분이죠. 종잘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셔야죠. 네, 종목을 힘든 장에 더 잘 보고 있는 남자,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힘든 장에서도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더욱더 밝은 빛을 발하고 계신 종잘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이십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내일 장중도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오픈 채팅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방송 틈틈이 안내를 해드리는 것처럼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셔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화면에 인터넷 주소가 연결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주소 클릭만 하시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이용준 디렉터님의 오픈 채팅방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언제든지 입장해 주시면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가능하다는 점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참 힘들었습니다. 낙폭도 더욱더 키워가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자, 물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내일 장중에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시겠지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 시장 오늘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앞으로 흐름도 좀 지켜봐야겠지만 하락폭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굉장히 걱정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2%가 넘게 빠진 게 오랜만이죠. 저희가 방송을 제가 3월부터 했으니까 3%, 4%, 5%까지 빠진 것까지 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2% 빠진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2.28이 빠졌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32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마감 시황 을 봤더니 코스피 외인 기관 팔자의 2%대 하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가 폭락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2%가 폭락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빠진 날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우선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을 했는데 국내 지수가 많이 빠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게 악재가 있긴 합니다. 악재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 원유 선물,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점점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오늘 특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54원에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장 안 잡히고 있는데 악재가 터질 때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가장 큰 걱정이긴 합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광림하고 BL팜텍, 폴라리스 우노 이렇게 3개 나와 있는데 폴라리스 우노 같은 경우는 무증 권리락에 의한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고요. 광림,
BL 팜텍 말씀드릴 텐데 개인적으로는 광림은 잘 보지 않는 종목이고 최근에 엄청나게 빠졌죠. 쌍방울 그룹주이고 이번에 쌍용차 인수전에 의해서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또 인수가 안 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졌고 지금 말들이 많은 종목입니다. 쌍방울 그룹 관련주들은. 하지만 오늘 재료는 쌍방울 그룹 관련주 그리고 쌍용차 관련으로 간 게 아니고요. 영광 해상풍력발전소 산업부 사업 허가 획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획득을 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한가를 굳히고 자꾸 깨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한가 굳히고 깨지는 종목 같은 경우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정 부분에서 익절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게 광림이고요. BL 팜텍입니다. BL 팜텍은 재료가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걸로 상한가를 갔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의료용 대마 제조 및 수입 규제를 풀겠다 이런 정부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이게 맞다고 한다면 관련주도 화일약품이라든지 우리바이오 이런 것들 상한가를 가야 되는데 이것만 독자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 재료보다는 두 번째 재료죠. 매장 가치가 130조 규모의 보유 중인 몽골의 석탄, 텅스텐 광산을 개발한다. 이런 이슈로 간 것 같아요. 에너지, 원자재 이런 것들이 좀 이슈이긴 하니까요. BL 팜텍은 한번 내일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보지 않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대주주 리스크가 있는 종목 그리고 자꾸 상한가가 깨지는 종목 그리고 증백 종목들은 잘 안 보니까 BL 팜텍도 아마 증백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더라도 소액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폴라리스 우노는 무중 권리락에 의한 상한가 이건 제외하고요. 이렇게 상한가 종목 세 종목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빠질 땐 너무 빠져버리고 오를 땐 시원하게 못 오르고 있는 우리 시장 조금 답답한 구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믿는 구석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도 짚어주셨습니다. 폴라리스 우노 같은 경우는 무중 권리락 상한가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광림과 BL 팜텍도 상한가 갈 수 있었던 이유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이드카드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8월 25일에 공개해 주셨던 GS 글로벌 0.13%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관련주들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시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6일에 공개해 주셨던 GSE 정말 단기간에 7.48%라는 높은 수익률 기록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8월 29일에 공개해 주셨던 대한전선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이번 주 월요일에 공개를 해주셔서 바로 그 다음 날 시장에서 1.48%의 수익률 만들어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8월 30일 BH 공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추가로 상승이 나와서 5.76% 새로운 상승폭 만들어내 줬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미 파이널 캐스팅 종목으로서 이전에도 8%가 넘는 수익폭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거의 10%, 15%가 넘는 그런 상승폭 만들어내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공개해 주셨던 조광 ILI입니다. 최고가 기준 1.66% 상승폭 만들어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빛이 나고 있는 이용준 디렉터님의 와이드카드 종목들 만나봤는데 자, 오늘은 또 이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주셨던 네. 한미글로벌이 오늘 또 굉장히 수익을 잘 내줬다고요? 와일드카드 종목들은 와일드카드 종목들로 잘 가고 있지만 네. 노란톡방은 사실 하루에 한두 종목씩 이제 단기 종목을 드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사실 오전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공략을 했던 건데 단기 종목들은 어떤 종목을 드리냐면 당일 주도주인 가장 강한 종목들을 드립니다. 오늘 노란톡방 계신 분 아시겠지만 대명에너지하고요. 한미글로벌 드렸는데 공략 타점에 걸린 건 한미글로벌이었거든요. 한미글로벌도 짧은 시간에 거의 10분 됐나요? 10분, 15분 만에 수익을 5% 정도 수익을 내줬으니까 제가 정말 종목을 잘 보고 있다. 이런 것들 노란톡방에 계신 분 다 아실 텐데 지수가 빠지면서 오후에는 엄청나게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오전에 끝내고요. 시장을 계속 관망하면서 특별한 제스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글로벌 차트를 한번 보고요. 제가 공략한 지점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미 글로벌을 공략했던 이유가 우선 첫 번째는 차트만 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레옴시티 대장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수급이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간다, 반드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한미 글로벌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략을 했는데 본봉에 보면 그 흐름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올라가는 종목을 무조건 매수해서 무조건 수익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맥점을 찾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눌림 구간에 항상 맥점을 잡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11시 이전에 저는 매매를 끝내니까요. 보시면 이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 구간이 동그라미 친 구간에서 금액으로 19,500원 이런 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요. 고점에서 21,000원, 22,500원, 29,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 한 5%가 충분히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제가 공략 시험을 다 오픈하기 때문에 매수는 공략은 본인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면 되고요. 자율 대응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이상 수익도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오후까지 갖고 계신 분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미 글로벌로 큰 수익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힘든 장 본인 종목들이 다 빠지는 데에서도 제가 항상 이런 희망을 드리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가 자꾸 빠지니까 단기 종목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그리고 단기를 하는 전문가는 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건데 단기를 잘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금방 실력이 불호와 호가 나오기 때문에 단기를 거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단기를 하는 이유가 잘하기도 하고 지수에 상관없이 수익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미 글로벌 했고요. 어제는 G2파워에서 11% 수익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리고요. 지수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미글로벌 사실 8월 12일에 캐스팅을 진행을 해서 한 차례 상한가까지도 갔던 종목이고 오늘 또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서 단기간에 5%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내 주셨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시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일수록 좋은 종목을 골라서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챙기는 방법도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이 시장 지수는 재차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혹시나 지수 예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오늘 악재가 있거든요. 제가 악재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선 제가 오늘 지수 하락폭이 좀 있어가지고 악재가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찾아보니까 제가 확인한 악재가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악재로는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제 뉴스인데요. 중국 드론에 돌 던졌던 대만군이 이제는 실탄 사격을 한다. 이게 어제자 기사입니다. 실탄 사격을 해서 중국이 띄운 드론을 맞추는 건데 지금 보니까 경고 사격을 했었는데 오늘 오후 2시 정도에 보니까 실탄 사격을 했던 게 드론을 맞춰가지고 떨어뜨렸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 드론과 실탄의 문제가 아니라 대만, 중국의 문제, 또 중국과 미국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후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니온 머티리얼즈, 유니온이 급등이 한번 나왔던 게 다른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원자재 관련주인, 특히 미중 무역 갈등 관련주인 유니온 머티리얼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내일도 아마 제가 예측하건데 시장이 한 번 더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 노란톡방에서 시장이 오른다고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신입니까? 저는 모르는 거죠. 대변수가 수만 가지가 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확신한다 이런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내일 하락하는데 게다가 조금 더 걱정되는 거는 9월 FOMC 정례회의가 20일과 21일에 있습니다. 이 정례회의가 끝나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중장기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힘든 이유가 지수가 마음대로 안 가는 말 그대로 선진국 시장이 아니라 개도국 시장이기 때문이죠. 이머징 마켓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도 안 먹히는 거고 존 리의 장기 투자도 안 먹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이럴 때일수록 시장은 우리가 택할 수는 없지만 종목은 제가 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도 무너지는 장에 제가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주도주 잡아서 여러분께 수익 안겨드릴 수 있다. 그리고 내일 무료 방송 하니까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도 오늘 특별히 또 짚어주셨습니다. 한 차례 더 우리 시장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 지금 미중 간 갈등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더해서 중국과 대만 간 갈등도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투자를 이어가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조금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은 지난 큰 하락장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와일드카드 종목들 한번 팔로우 같이 해보시고 또 노란톡방에서 장중에도 대응 이어가 보신다면 시장이 하락해도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발굴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방송도 끝까지 너무 걱정을 가득 안고 시청하지 마시고 조금은 편안하게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위권 후보생 공개하기 전에 아무래도 어려웠던 시장인 네. 만큼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캐스팅해 주실지 특별히 또 그렇습니다. 궁금해요. 급락장에도 오르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급락장에도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종목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 30개는 상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급락장에도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을 저 밑줄에 있는 것처럼 뽑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급락장에서도 재료와 함께 차트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들 반드시 챙겨보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3위권 후보생부터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 3위권 후보생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기관 기획사에서는 앱코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토니모리 후보생 밀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개인 기획사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입니다. 9.94% 큰 상승 나왔고요. 5,2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완제 의약품입니다.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앱코도 만나보시죠. 1.26% 상승 나왔습니다. 12,1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게이밍 키보드, 게이밍 마우스 같은 게이밍 장비들 위주로 사업군 영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토니몰입니다. 3.2% 상승 나왔고요. 4,355원입니다. 주요 포지션은 아마 보실 것 같은데 화장품입니다.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셨습니다. 익숙한 이름도 있고 되게 오랜만에 올라온 섹터. 자, 어떤 후보생 캐스팅을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사실 바이오주를 그렇게까지 선호는 하지 않으시는데 이유가 또 특히나 더 궁금해집니다. 네, 사실은 바이오주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올라갈 종목을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요. 아, 네. 바이오주는 사실은 위험성들이 많죠. 1상, 2상, 3상이 기대감인데요. 하지만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사 하나에도 급등이 나오고 기사 하나에도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이 빠지면 제가 방금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급락장에도 오르는 섹터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락할 때 지난달, 지지난달 같은 경우는 곡물주, 식량주가 급락장에 해지 개념 올랐는데요. 지금의 급락장은 아마 바이오주, 화장품주가 그 흐름을 대체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봐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 관련주이고요.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해서 의약품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탁 생산해서 그걸 창출해내는 회사인데 8월 29일 날 재료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상한가까지 찍은 재료인데요. 그 재료가 뭐냐면 600억 유상 증자를 했고요. 그 시점에서 대표도 교체를 하고 대표를 교체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걸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상한가도 찍고 내려왔는데요. 26일 날 회사의 대표이사가 양재영 대표에서 현덕훈 대표로 변경됐다 공시가 나와 있거든요. 보통 대표가 바뀌면 누구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데 아마 바뀐 대표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은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상한가까지 찍고 내려왔고요.
오늘자 기사를 봤더니 대표가 바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위탁 생산 개발 CDMO 전방위 영업에 돌입한다 이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대표가 바뀌어서 아무래도 전방적으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매출도 좋아진다 이런 기사인데요. 오늘 바닥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줄 요약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표이사는 교체되었고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좋게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도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날이 대표이사가 교체됐다는 공시가 나왔던 8월 29일이고요. 이날은 오늘입니다. 상한가까지 찍고 내려왔는데 그걸 다시 오늘 올려줬습니다. 전고점인 5,65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내일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워낙 많이 빠져 있고 그동안 소외됐던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요. 차트를 길게 보면 보십시오. 한 번도 오르지 않고 빠져 있는 차트입니다. 여기서 터지게 된다면 5,650원을 돌파하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호하지 않는 섹터일지라도 올해 종목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지난 급락장에서 사료주들 흐름 보셨죠? 그때 그 흐름처럼 해지 개념으로 이번에는 바이오주에서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보고 계세요. 자,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교체를 하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CDMO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사업에 뛰어들 것이다 라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만큼 시장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 반응이 장대 양봉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캐스팅하겠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비록 선호하지 않는 섹터일지라도 올해 종목은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자,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말씀 조금 첨언하면 네. 제가 안 보는 종목군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오를 때 그걸 포기해버리면 주도주를 놓치는 경험이 나는데 종목에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바이오주도 할 때는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바이오주를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지 오를 거를 알고 분명한 자리에 들어가서 수익을 실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토니모리하고 앱코 나와 있는데요. 두 종목은 제가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사실 토니모리는 조금 아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니모리를 네. 설명을 해드리면 토니모리 이제 화장품 관련주인데 저번에 앵커님이 토니모리 제가 저번 4월 달에 급등 나올 때 토니모리 한번 찍어드렸었거든요. 그때 네. 새치 염색 샴푸로 토니모리 찍어가지고 급등이 크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때 앵커님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토니모리 주식을 못 샀고 토니모리 화장품을 샀다. 그때 그러셨거든요. 그랬죠.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진짜. 지금 옆에 화장품을 살 때가 아닌데. 주식을 사셨어야 되는데 네. 4월 때 30%가 넘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 토니모리가 다시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반등 구간을 모색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토니모리 제가 이제 토니모리가 호재가 있어서 반등이 나온다기보다도 지수가 빠지게 되면 화장품과 바이오의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낙폭 과대주에 수급이 좀 쏠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현명하고 스마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니모리를 캐스팅하고 싶었는데 지금 흐름이 거래대금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는 거거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8월 26일 날 윗꼬리가 한번 달렸었죠. 이게 고가 대비 16%까지 올랐는데 이때 이미 화장품 관련 이슈가 한번 돌았습니다. 일본 코로나 백신 3차 이상 접종자는 유전자 검사를 PCR 검사를 하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나온 건데 앞으로 이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토니모리도 한번 보십시오. 내일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다만 걸린 거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보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2등주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은 건데 하나 문제는 있어요. 거래 대금이 아직 터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토니모리 지금 자세는 잡아가고 있는데 토니모리까지 내일 같이 한번 관심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톡방이 토니모리,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두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앱코라는 종목 한번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앱코는 한 주 전략 먼저 말씀드리면 재료도 없고 거래 대금도 없고 상승률도 없는 게 지금 앱코입니다. 앱코 지금 양봉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상승한 것 같이 보이지만 1% 상승이거든요. 1% 상승은 상승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앱코라는 종목을 저는 사실은 주식 10년 했는데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봤더니 이게 게이밍 키보드, 게이밍 마우스 이런 게이밍 관련된 마우스와 키보드를 만드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매출이 커져도 얼마나 커질지를 사실 잘 모르겠고요. 매출이 작아도 얼마나 작을지 모르기 때문에 앱코는 그냥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락장에서 바이오주 흐름 나와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더해서 낙폭이 그동안 과대했던 화장품주에도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따라서 토니몰이 최종 캐스팅은 하지 않았지만 다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보다 좀 시세가 약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셨을 뿐 충분히 좋은 흐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내일 시장에서 함께 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앱코는 오늘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재료도 약하고 거래량도 약하다. 따라서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오늘 3위권에서는 개인기획사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진행이 됐고요. 자, 2위권 후보생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요, 벽산 후보생, 기관 기획사에서는 NK맥스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DLENC 후보생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위권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개인 기획사의 벽산입니다. 오늘 2.49% 하락 나왔고요. 2,5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건축 자재입니다.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NK맥스입니다. 2.69% 상승 나와줬고요. 19,1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 주요 포지션은 생물학적 제재, 그중에서도 면역세포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DLENC 오늘 0.12% 하락 나왔고요. 4,900원에 종가 형성하긴 했는데 장중에는 상당히 튀어오르는 모습도 확인이 됐던 DLENC였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종합건설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 차지한 모습들 확인을 하셨는데요. 자, 지금 뭐 건설 관련주들이 두 종목이 보이고 NK맥스 또 바이오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종목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바이오죠, 오늘은. NK맥스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이오주 상당히 캐스팅 목록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NK맥스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게요. 네. NK맥스 설명이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잘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지금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온 내용을 봤더니 NK맥스가 9월 달 암 환자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에 유럽 종양회의에서 발표되는 암 환자 대상 데이터를 주목해라.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바이오주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기 때문에 NK맥스 오늘 상승이 한번 나와서 위아래 윗꼬리, 아랫꼬리, 도지 양봉이 나왔는데요. 내용을 좀 들여봤더니 유럽 종양회의에서 동정적 사용 육종암 말기 환자 8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 발표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기대하는 게 굉장히 클 건데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동정적 사용 이 용어도 사실 몰랐던 용어고 육종암도 정확히 모르는 단어인데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쉽게 설명드리면 동정적 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장기간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치료할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신약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사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라든지 이미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를 말하겠죠. 그다음에 육종암 같은 경우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 이런 NK맥스에서 나오는 치료제가 만약에 들어가서 유의미한 성과를 낸다면 아마 상한가도 갈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만 기대감이라는 게 먼저 중요한 거고요. 결과는 결과대로도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오늘 윗꼬리, 위아래 꼬리 양봉 도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양봉 도지인데 아마 기대감이 살아있고요. 9월까지 일정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눌리지 않고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요. 내일도 NK맥스 한번 상승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고점 구간인 21,0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혼자 하기 힘드시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NK맥스 상승 나오면 제가 공략시장 한번 드릴 테니까요. 제가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라 상승이 나오고 주도주가 되는 경우는 공략시장을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와서 대기하고 계시면 NK맥스도 제가 추가 상승 기대하면서 공략 지점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NK맥스 이번 달 진행되는 유럽 종양암학회 ESM에서
MK맥스의 NK 세포 치료제 SNK라고 하는데 이 세포 치료제를 투여한 육종암 말기 환자 8명에 대한 결과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시장에서 반응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발표가 나왔을 때 유의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재료 NK맥스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만 바이오주들 흐름이 워낙에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굉장히 잘하셔야겠고요. 또 만약에 크게 시세가 나와준다고 해도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그 어려운 매수 타점 잡기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 자, 오늘 2위권에서 벽산과 DLENC 모두 좀 건설 분야에 관련이 있는데 두 후보 모두 미끄러졌어요. 벽산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DLENC는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벽산은 악재가 있어요. 그렇죠. 네, 벽산은 악재가 있는데 악재 있는 종목은 당분간 접근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선 차트만 보더라도 제가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벽산은 세무조사 악재가 터졌고요. 21선 깨졌고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쳐다보지 말아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중에 가장 무섭다는 게 국세청 벽산그룹 세무조사인데 조사 사국이라고 해서 재계 저승사자라고 통한다고 합니다. 들어가면 뭐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산은 우선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악재가 있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벽산 접근하지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벽산은 또 오늘 개인이 샀네요. 왜 이게 샀는지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악재 나온 종목 바닥에서 사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분들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오를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소멸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벽산 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DLENC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재료도 없고요. 거래대금도 없고 차트의 흐름도 없다. 3무네요. 다 없다. 재료도 없고 거래대금도 없고 차트의 흐름도 없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DLENC는 외국인이 저 캐스팅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차트에 우선 나와 있는데요. 21선 아래에 있고요. 거래대금도 없고요. 최근의 흐름들이 다 단봉입니다. 1%에서 2%의 단봉으로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전혀 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를 굳이 찾아봤더니 뭐 3,310억의 규모의 계약이 있었다 이런 내용하고요. 이 회사 자체가 분양사업하고 종합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호재가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트도 이렇게 장기간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NK맥스 빼고는 2위권에서는 볼 수 있는 종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위권 후보생에서는 절대 강자가 있었습니다. NK맥스 후보생이었고요. 분명히 좋은 재료도 안고 있고 다만 다른 후보생들 흐름도 역시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캐스팅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 번에 고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벽산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 악재가 있죠. 지금 21선도 차트상으로 볼 때 깨졌고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재계 저승사자라고 합니다. 기획세무조사 담당 조사 4국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이런 악재가 있는 종목들 언제까지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크게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한 차례 더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DLENC 같은 경우는 차트의 모양 역배열이고 최근 일봉도 다 단봉이다. 재료, 거래대금, 차트 흐름도 모두 좋지 않다 때문에 캐스팅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오늘 2위권 후보생들도 캐스팅하는 이유, 그렇지 못한 이유 하나하나 기사와 또 차트만 보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장중에도 빠르게 뉴스 받아보고 현명한 대응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 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게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한 입장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 모두 만나봤고 오늘 1위권 후보생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1위권 후보생에는 개인 기획사의 광림, 기관 기획사의 1승, 외국인 기획사의 솔리드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각각의 후보생들 흐름도 살펴보시죠.
자, 먼저 개인 기획사의 광림입니다. 오늘 앞서서 방송 초반에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상한가 안착했고요. 1,73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특장차입니다.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1승 보시죠. 6.69% 상승 나왔고요. 5,9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선박, 건조, 환경, 장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외국인 기획사의 솔리드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2.75% 상승 나왔고요. 5,6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광중계기, 광통신장비 주요 포지션으로 하고 있고 5G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 만나보셨는데요. 자, 1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네. 어떤 후보생을 캐스팅을 해 주시겠습니까? 1위권은 더블 할 건데요. 네. 제가 이제 바로 공개를 하면 저는 1승하고 솔리드를 더블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1승과 솔리드를 더블 캐스팅하겠다. 사실 두 종목이 조금 다른 이슈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섹터인데 네. 먼저 1승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정리해드리면 1승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해상 풍력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1승은 단기 고점입니다. 고점이기 때문에 이걸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하면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제가 확신이 들기 때문에 캐스팅한 거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1승은 기존에는 LNG 제기와 설비 등 선박 관련 섹터였기 때문에 저는 선박 기자재 관련주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해상 풍력 관련주로 약간 변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승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선박 관련으로 올랐다고 하기에는 지금 흐름이 너무 강한 이유가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거래 대금 터지고 장대 양봉 이후에 고점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5,500원 다지고 있다가 오늘 상승 나왔기 때문에 이런 힘든 장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하락보다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내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1승을 제가 캐스팅한 거고 흐름은 내일 노란톡방에 공유를 한번 해볼 테니까 1승 관심 있으신 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솔리드는 전혀 다른 섹터이죠. 솔리드 같은 경우는 5G 관련주인데 제가 어제 KMW 캐스팅하면서 느낌이 좀 있었어요. 5G 관련주들이 이제 흐름이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 낙폭 과대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솔리드도 오늘 캐스팅한 겁니다. 보통 더블 캐스팅을 하게 되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솔리드 1승 둘 다 내일 흐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급락장에도 솔리드도 2% 넘게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어제 캐스팅한 KMW와 같이 5G 관련주의 흐름을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힘든 장에 고가 대비 5.7%, 5.87%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내일 추가 상승 기대가 되기 때문에 1승과 솔리드는 노란톡방에서 한번 관련 공략점 나오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정리해드리면 지금 8월 17일자 기사가 이미 5G 주도주로 부상한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로 된다는 거는 5G의 수많은 종목 중에 솔리드가 다시 한번 대장을 찰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요. 솔리드 여러분 같이 1승과 같이 내일 노란톡방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승과 솔리드 더블 캐스팅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두 종목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앞서서 광림 상한가도 갔던 종목인데 캐스팅은 되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물론 이미 너무 올라버린 종목은 캐스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도 갖고 계시지만 네네. 광림 같은 경우는 또 캐스팅하지 않은 다른 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람이라서 제가 안 보는 종목은 또 안 보게 되거든요. 대주주 리스크라든지 쌍방울 그룹 관련주라든지 과거에 한번 문제가 있었던 종목들은 제가 느꼈을 때 또 기사가 말했을 때는 안 보는데 광림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또 오를 수 있죠. 오를 수 있는데 제가 분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광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분봉이 종가 부근에서 2번, 3번 이렇게 깨졌습니다. 보시면 한 번, 뭐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깨졌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그 약한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내일 들어가면 누구라도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싶은 세력이나 수급들이 많기 때문에 광림은 내일 갭 상승하더라도 저는 공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림은 올해 특장차 관련주인데 해상 풍력발전소 이슈로 간다는 것도 사실은 약간의 억지로 맞춘 기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제 선입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좀 유동성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좀 선입관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림은 저는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광림 오늘 상한가 가기는 했는데 재료도 사실 특장차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는 광림에 있어서 상승의 재료가 특히나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상승의 재료가 되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분봉이 종가 부근에서 깨지는 모습도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따라서 내일 만약에 갭상승이 나오더라도 밀리면서 장중 흐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1승과 솔리드 오늘 1위권에서는 더블 캐스팅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1승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이지만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본다면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1승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조건부 캐스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공략 타점을 잡아야 캐스팅이 유의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솔리드 5G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KMW 캐스팅을 해주셨죠. 5G 관련주 다시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솔리드 역시 오늘 그 흐름 이용준 디렉터님의 말씀대로 나와줬습니다. 자, 이 두 종목 어떻게 매수 타점 가져가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한 입장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1위권까지 캐스팅이 모두 진행이 됐는데 자, 오늘 3위권에서는 개인 기획사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캐스팅이 됐고 토니모리도 조금 아쉽다, 캐스팅을 못해서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위권에서는 기관 기획사의 NK맥스가 캐스팅이 됐고요. 1위권에서는 더블 캐스팅이 진행이 됐습니다. 기관 기획사의 1승, 외국인 기획사의 솔리드가 더블 캐스팅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 이제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을 공개해 볼 시간인데요. 자, 지금 급락장을 맞이한 상황에서 와이드카드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고민은 더욱더 깊으셨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기대가 됩니다. 화면 보시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해볼게요. 네. 자, 카운트다운 시작하겠습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고려 신용정보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 또 한 번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 할 때 약간 마음이 좀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수가 빠질 때도 우리는 주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생각해 보면 채시스라는 종목의 상한가를 몇 번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돼지 열병이 발병할 거를 예측하고 했던데 상한가를 가면 실제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사실 고려신용정보를 오늘 와이드카드 종목으로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마음이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주식은 또 주식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고려신용정보 제가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지수는 당분간 좀 더 흔들릴 수 있는 것 같고 금리는 앞으로 연내 3차례 이상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은행주, 또 채권 추심주 이런 종목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은 상황이고 제가 내는 대출이자도 늘어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고려신용정보 갖고 왔는데요. 회사 자체는 채권 추심업, 신용조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국내 채권 1위 업계이고요. 지금 고려신용정보가 이런 상황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투 조금 막막한데 오히려 조용히 웃는 기업이 있다. 이런 이슈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헤드라인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고려신용정보입니다. 은행권도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겠지만 시총이 작고 직접적으로 채권 추심을 하고요.
은행에 부실채권을 가져와서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내는 고려신용정보 앞으로도 흐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29일자 오늘 또 5.73%가 올랐고요. 8월 29일자 기사 보면 고려신용정보 자이언트 스텝 수익 기대감에 10%가 올랐다. 앞으로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점쳐지면서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기대감이 있다. 이게 사실은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이래도 호재가 되는 거죠. 고려신용정보한테는. 그래서 기존 재료 같은 경우도 경기가 둔화되면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부실채권을 추심하는 고려신용정보는 호실적이 되는 거고요. 뭐 제가 경영학과 나와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부채가 증가되고요. 증시가 하락되면 순자산이 감소되고 마지막으로 대출 상환 기한이 도래되면 다시 한번 부채 부담이 늘어나는 게 우리나라의 경제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신용정보 내일부터 흐름 보시면 좋은데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급락장에 상승이 나온 유일 몇 개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고려신용정보가 전고점에서 이쁘게 자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내일은 바로 12,000원 부근을 돌파하면서 전고점인 13,8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고려신용정보를 보면서 할 텐데 제가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공략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이 하루에 3종목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종목 중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면 공략을 하지만 그 종목 중에 수급이 안 들어오면 또 다른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2,000개를 다 보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3개, 5개 정도를 고르고 공략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은 고려신용정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재무나 매출, 재무도 우수하고요. 정리 좀 해드리면 내일 또 지수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고려신용정보는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관련 정보, 관련 내용도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 제가 지난주부터 공략 지점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고려신용정보도 같이 보실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은 무료방도 하니까요. 무료방송에서 화면으로 실시간 매매하는 것, 실시간 공략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고려신용정보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종목 고려신용정보였습니다. 지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더해서 경제가 다소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이 종목을 공개하게 되는 것이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시장에서 더더욱 좋은 종목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재무도 좋고 또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으로 고려신용정보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정보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고려신용정보 가지고 와 주셨는데 자, 세심한 마음으로 골라주신 종목인 만큼 노란톡방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료 공개 방송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자, 내일 8시 50분이죠. 네. 내일 제가 공개 방송을 하면 보통 이제 그 매수와 매도를 정확히 알려드리고요. 차트랑 설명을 다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매매를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9시에서 10시 반, 빠르면 10시 이전에 다 끝내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식에 기반한 매매하는 방법을 내일 공개 방송에서 다 오픈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에서 무료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캐스팅된 종목들 오늘 굉장히 또 좋은 흐름 보이기도 했고 앞으로 좋은 흐름이 기대되는 만큼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까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 더 깊게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참여하는지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 어느 방법으로든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방송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